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박수 부탁합니다. 예. 오늘 2017년 5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용초사 11기 3차 워크숍 GB하고 리버하고 바일닥터 또 같이 총 복습하는 날이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늘 이야기하죠.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나는 생각에 공부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자기가 아는 걸 남한테 발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플립드 러닝이라고 하죠. 플립드 러닝. 거꾸로 교육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거꾸로 학습, 플립드 러닝이죠. 이게 이제 교육법의 새로운 방법이죠. 지금 도입된 지는 한 10년 넘었습니다. 넘고 지금 많은 데서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먼저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이 나와서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고 미리 선생이 교육 과정을 학생한테 그걸 주고 학생이 그걸 보고 공부해 가지고 발표를 하고 선생은 그걸 보고 이제 그 교정이라든지 코멘트하고 또 학생이 선생의 그 주도로서 토론하는 그런 학습이 플립 러닝입니다. 플립 러닝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이 하는 데가 카이스트, 대전의 카이스트하고 울산의 그 울산과학대학하고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플립 러닝 문과에서만 되지 이과는 좀 어렵다. 또 이공계는 아무래도 학부에는 어렵고 대학원 정도에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있다가 그게 점점 이제 문과에서 이과 쪽으로 이공계로 되고 드디어 의과대학도 이제 플립 러닝을 도입했는 모양입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봤더니 미국의 하버드하고 스탠퍼드 어떤 의과대학에서 의학 교육을 새롭게 이제 변화시켰다. 왜 그랬냐면 이제 앞으로 의사가 AI 시대로 들어가거든.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는 의사를 만드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이 플립 러닝이 의과대학 교육에 도입. 교육에 도입. 그래서 이 미국의 하버드에서 얼른 그걸 보니까 1학년 때 블록 강의로 이제 모든 과목을 블록 강의를 한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블록 강의를 하고 2학년 때 벌써 실습으로 이제 병원 실습으로 가고 3학년 때 심화 교육을 한다. 심화 교육. 여기에서 이제 그거를 플립 러닝을 도입한다. 플립 러닝. 4학년 때는 이제 실습과 기초교육. 기초교육은 실험 랩이죠. 이제 실습 플러스 그 레버토리 교육. 그게 스터디 교육이죠. 이런 교육을 한다. 그게 굉장히 강의가 빡시게 되는 거죠. 1학년 때 기초교육 완전히 다 몰아치고 2학년 때 병원 실습하고 3학년 때는 플립 러닝을 포함한 심화 교육을 하고 4학년 때는 실습 플러스 랩 스터디 AI 교육, 인공지능 교육.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앞으로의 의사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인공지능에 종속되는 의사, 또 인공지능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의사,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류의 엘리트 의사는 인공지능에 종속이 되지 않고 인공지능을 그걸 컨트롤하는 의사가 된다. 이게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한 7, 8년 전인가 카이스트에 서남표 총장이 있었는데 서남표 총장이 그 당시에 그 카이스트 학생이 자살하고 그래서 언론에 문제가 되고 결국은 교수들이 그 강력한 반대에서 결국 그만두고 미국에 갔거든요. 카이스트의 그 서남표 총장이 뭐라 했느냐면 한국에 와가지고 교수들 보고 수업 시간에 강의하지 말고 수업 강의할 교수의 내용을 전부 다 녹화를 해가 캠코더로 녹화해가 그 홈페이지에 다 올리고 수업 시간에는 이제 학생들이 발표하고
토론하고 시험 치도록 해라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근데 결국 그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손한표 총장이 말하는 것은 인류대학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뭐냐? 이 대학의 학생들이 상당수가 학교 다니다가 정신병원에 가든지 자살하든지 탈락하든지 그렇게 엄청 공부를 푸시업해 학생들 뺑 돌든지 그러면 자살하든지 그만 자퇴하든지 이렇게 하다하게 시켜야 된다. 두 번째는 이 대학의 교수가 되려고 하면 엄청 고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교수를 하면 여기 가야 되느냐 가다가 중간에 잘리거나 또는 너무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집에 마누라한테 이혼 소송을 건다든지 이런 일이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이 대학에 만든 교과서가 전 세계 대학의 교과서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세 번째 말은 맞는 거죠. 서울대학에서 만든 책이 내과 책이 전 세계 대학에서 다 보면 그 대학이 최고 인류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다가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그만뒀는데 현실은 그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강의는 간장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밌게 들어보십시오. 예.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선생이 나쁜 선생이 뭐냐면 책을 그대로 줄줄 읽는 선생이 가장 나쁜 선생님입니다. 가장 게으르지만 좋은 선생은 뭐냐면 수업 시간에 와가지고 참 뭐가 중요하다 하는 걸 가르쳐주고 또 어떤 수서로 공부를 해야 된다를 가르쳐주는지 훌륭한 선생님이죠. 그래서 좋은 선생은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어떤 수서로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걸 가르쳐줍니다. 제일 나쁜 선생은요 시험 칠 때 구석에 나오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걸 시험 내는 선생님은 아주 셰디스틱하고 아주 안 좋은 선생님입니다. 야마대로 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걸 가르쳐야죠. 구석에 쓸데없는 지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지식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급성간염의 총파상이죠. 네, 급성간염이 되면 이제 총파에 어떤 여기 책이 없습니다. 책이 없는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급성간염이 되면 총파 소견이 첫째는 간이 종대가 되죠. 간 종대는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인플레메이션이 되면 프루이드가 거의 되지 않나요? 그래 간 종대. 두 번째는 간 실질 에코가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간 실질 에코가 왜 떨어지느냐? 우리가 염증이 되면 헤파토사이트가 블루닝, 프루이드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헤파토사이트가 정상 간세포가 보여됩니까? 안에 블루닝 체인지, 현미경을 보면 또 세포가 빵빵해지는 거죠. 이걸 블루닝 체인지, 블루닝 체인지. 또 헤파토사이트, 헤파토 사이에 간질에 프루이드가 보이니까 물이 채우면 에코가 왜 됩니까? 떨어지게 되죠. 네, 그렇죠. 조직에 물이 채우면 에코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면 간 문맥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문맥, 에코가 증가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초음파를 보면 간이 이렇게 보면 포탈베인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포탈베인, 문맥이죠. 문맥에는 문맥백이 두껍지 않습니까? 문맥백이 두꺼운데 이 헤파토사이트 주위에 간 실질의 에코가 떨어지면 문맥백 에코는 파이브로시스로 되어 있으니까 에코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지, 이해가 되죠?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또 하나는 포탈 헤파타이트 되면 문맥백의 안에 있는 림파틱이 컨제션이 좀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적으로 문맥백 에코가 상대적으로 올라간다.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GB가 담낭이 콜랩스 되는 거죠. 자, 담낭이 왜 콜랩스 되느냐? 당연하죠. 우리가 바위를 누가 만드느냐면 헤파토사이트가 바위를 만들어 가지고 GB에서 저장해가 GB에서 농축을 시키는데
헤파토사이트에서 바이를 못 만드니까 집에 들어갈 바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담낭이 컬랩스 돼 있죠. 담낭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죠. 담낭이 컬랩스 되고 내강이 컬랩스 되고 담낭백이 두꺼워져요. 왜 담낭백이 두꺼워지느냐? 우리가 이제 급성 간염이 생길 때는 포탈 베인에 포탈 압이 좀 높아지는 거예요. 문맥 압이 좀 높아지고 그 다음에 림파틱 드레이니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문맥 담낭백이 두꺼워집니다. 담낭 내강 컬랩스. 그 다음에 이제 림파절 종대가 간문부의 림파절 종대가 좀 보일 수가 있고 이거는 뭐 중요한 소견이 아니죠. 그 다음에 비장 종대가 조금 보여. 이건 문맥 압이 일시적으로 높아져. 이런 소견이 이제 급성. 문제는 급성 간염이어서 이런 소견이 보이는 게 한 30%밖에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급성 간염은 초음파로 진단하는 병이 아니고 이게 어디까지나 히스토리하고 랩으로 진단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다리 봤을 때 초음파를 해보면 이것이 헤파토셀룰러 존비스인지 옵스트럭티브 존비스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만성간염입니다. 만성간염하고 강경변하고 사실은 지속적인 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제 만성간염의 소개는 간실질 에코가 거칠어지죠. 코스에. 만성간염에서는 패티 파이브로틱 체인지라고 하죠. 패티 파이브로틱 체인지. 그 이제 만성간염에 팻이 인필트레이션 될 수 있고 파이브로시스가 생길 수 있고 팻이나 파이브로시스 전부 다 에코를 올리게 되죠. 그래서 간실질이 간 내부의 에코가 헤테로지너스 해지는 거죠. 헤테로지 패티 파이브로틱 체인지. 그래서 간실질 에코가 불균질해지는 거죠. 불균질. 그런데 이제 만성 간염하고 간염에 구별이 좀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간이 이렇게 리버의 랩트 로브 라테랄 세그멘트가 조금 변했는데 여기 엔드가 블런팅해져요. 라테랄 세그멘트의 엔드가 블런팅해지죠. 그리고 간의 랩터 서페이스가 약간 벌징하는 느낌이 들어요. 벌징하는. 네. 이런 소견. 만성간염에는 독특한 그런 소견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간경변. 리버 시로시스죠. 리버 시로시스. 간경변에는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 노줄라, 마크로 노줄라 시로시스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노줄라는 결절이 3mm 이하고 마크로 노줄라는 마크로 5mm 이상이죠. 5mm 이상, 3mm 이상. 근데 우리가 결절로 인식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초음파에서 5mm 정도 이상 돼야 결절로 인식이 됩니다. 결절로 인식이. 그러면 우리가 마이크로 노줄라 시로스는 알코올리 리버 시로스 또는 빌리어리 리버 시로시스가 마이크로 노줄, 마크로 노줄라는 바이럴 리버 시로시스죠. 그러면 왜 알코올릭은 마이크로 노줄이고 바이럴은 왜 마크로 노줄라 시로시스냐면 시로스의 메커니즘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병리에서 볼 때 잘 알죠. 여기 센트럴 베인이고 포탈 베인, 포탈 에리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포탈 에리어에 보면 헤파틱 아터리, 포탈 베인, 그 다음에 바일 닥트가 있고, 여기로 사이노소이드로 이제 리버가 한 줄로, 두 셰퍼가 한 줄로 되고, 여기에 사이노소이드가 있죠. 그래서 블라드 플로우가 포탈 에리어에서 센트럴 베인으로 가죠. 블라드 플로우가 이렇게 진행하죠.
그러면 알코올리 헤파타이티스나 빌리어리 옵스트럭션에 의한 그 헤파타이티스는 병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센트럴 베인부터 시작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염증이 있을 때 알코올이 있을 때 블러드 플로우가 제일 나쁜 부분이 센트럴 베인 주위거든. 포탈리에는 블러드 플로우가 풍부한 데죠.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이나 또는 뭐 빌리어리 시로시스 있을 때는 이제 염증이 센트럴 베인에서 시작합니다. 알코올리가. 바이럴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바이럴은 포탈리에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나요? 여기서부터 바이럴은 시작되는 거죠. 바이럴 헤파타이티스. 이제 그렇게 되면 알코올릭은 마이크로 노졸라 시로서 바이럴 시로서는 센트럴 베인을 중심으로 결절이 생기고, 여기는 바이럴은 포탈리에를 연결하면서 생기죠. 여기 센트럴 베인이고. 그래서 염증이 포탈리에리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됐죠? 포탈리에를 연결해. 이게 요거는 마이크로 노졸라 시로시스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리버 시로시스에서 우리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 첫째는 간의 형태가 변하죠. 간의 형태가 변화. 그래서 리버 시로시스 보면 이제 우리가 정상 리버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됐는데 어떤 형태가 아니라 리버의 레프트 로브의 라테랄 세그멘트는 커지죠. 라테랄 세그멘트 커지고, 이건 저번에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그 라테랄 리버의 레프트 라테랄은 포탈 베인이 비교적 슈퍼피시알에 위치하기 때문에 컴프레션을 적게 됐죠. 그 다음에 포탈 하이퍼텐션 되면 라이트 리버의 블러플러가 레프트로 션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라테랄은 커지고, 그 다음에 여기 미디알이죠. 미디알은 줄어들죠. 왜 그러냐면 요쪽 미디알로 가는 S4로 가는 것은 블러드 플로우가 역방향이라서 원래부터 블러드 플로우가 나쁜데 포탈 하이퍼텐션 되면 더 나빠지가 S4는 슈링키지 됩니다. 그 다음에 S1은 커집니다. S1은 왜 커지느냐 하면 여기는 이제 S1은 리버의 하이룸에서 가까운 부분이고 컴펜시에이트를 하이퍼트로피 되고, 포탈 하이퍼텐션이 심해지면 헤파틱 베인의 블러드 플로우가 거꾸로 리버를 거꾸로 역류해가지고 먹여 살리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라이트 리버는 포스테리얼이 슈링킹이 됩니다. 이쪽이 포스테리얼. 왜냐하면 리버의 블러드가 안테리어를 먼저 서플라이하고 포스테리얼을 나중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스테리얼 쪽은 라이트 로브의 포스테리얼 쪽은 먼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슈링킹이 됩니다. 그래서 간의 형태의 변화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간의 결절이 생기죠. 결절이 생기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GB가 왜 됩니까? GB가 월이 두꺼워지죠. 월이 두꺼워진데 내부에 슈링키지는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포탈 하이퍼텐션하고 하이포알부미엠이에요. 포탈 하이퍼텐션하고 하이포알부미엠이에요. 때문에 GB월이 그렇게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포탈 하이퍼텐션 되면 문맥가 항진증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현상이 생기죠. 문맥가 항진증 되면 아사이티스도 생기고 복수도 생기고, 그 다음에 포탈 베인의 블러드 플로우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중에 코라테랄 서큘레이션이 생기는 거죠. 그게 우리가 초음파로서 코라테랄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죠. 첫째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여기 리버의 종단사만 이소파구스가 여러 있고, 이소파구스 있고,
리브의 랩터 로브죠. 랩터 로브. 요 밑에 뭐가 랩터 게스트릭 베인이 LGV 랩터 게스트릭 베인이 딜라테이션 되죠. 포탈 베인에서 이렇게 이제 이소파구스 바릭스로 가는 랩터 게스트릭 베인이 영상 아주 간으로 안 보이는데 여기 이제 딜라테이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아는 이렇게 포탈 움비리칼 포션에서 요로 리가멘텀 테레스로 해가지고 헬류가 이렇게 가는 파라 움비리칼 베인이 보이죠. 파라 움비리칼 베인, 움비리칼 베인이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는 키드니 쪽을 보면 스프레노 레날 션트가 되죠. 여기 스프레닉 베인이고 이쪽이 밑에 레프트 키드니가 있죠. 레프트 키드니인데 요게 레프트 레날 베인, 스프레닉 베인하고 레날 베인하고 션트를, 스프레노 레날 션트를 일으키죠. SR 션트를 일으키죠. 요네 개는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되는 거죠. 스프레노 레날 션트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스프레노 메가리, 문맥압이 항진되니까 스프레노 메가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포탈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릴게요. 나중에 키드니 파크레아스 할 때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포탈 시스템. 자, 우리가 스프린이 이렇게 있고 스프린이 있고 스프레닉 베인이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인피리어 메센트릭 베인, 그 다음에 슈페리어 메센트릭 베인 SMV가 오고 이제 SMV하고 만나면 비로소 여기서부터 포탈 베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스틱 베인이 만나가 리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포탈 이렇게 리버로. 그래서 여기에부터 이제 포탈 베인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SMV하고 스프레닉 베인이 만나면 여기서부터 이제 포탈 베인이, 여기서부터 포탈 베인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HCC를 알기 위해서 간세포함, 간세포함은 이제 메커니즘을, 우리가 간세포함이 생기는 것은 멀티 스텝,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멀티 스텝 헤파토 칼시노제네시스죠. 그 단계별로 암이 생깁니다. 제네시스. 드누보, 바로 드누보, 이거는 바로 단계 안 되고 바로 생기는 거죠. 대부분 우리나라는 멀티 스텝입니다. 그러면 멀티 스텝에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이제 RN이죠. 재생결절. 리버에 재생결절이 이렇게 생기면 재생결절은 정상세포죠. 주위에 파이브로 티슈로 둘러싸여 있는 거죠. 파이브로 티슈고 요게 리제네이팅 노즐인데 요거는 정상 간세포와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간세포 포탈베인을 따라서 파이브로 생겨가지고 생긴데 에코제니스는 저에코일 수도 있고 아이소에코일 수도 있고 고에코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이제 고에코 되는 거는 요게 폐시 어큐뮬레이션 되면 고에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정상 간세포와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가면 대체로 재생결절은 크기가 1cm 이하죠. 크기가 1cm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라스틱 노즐 됩니다. 이형성 결절, 디스플라스틱 노즐인데 요거는 이제 로우 그레이드, 하이 그레이드입니다. 로우 그레이드 디스플라스틱 노즐, 하이 그레이드 디스플라스. 로우 그레이드하고 하이 그레이드는 이제 우리가 초음파상으로는 구별하지 못하고 이 백내학 조직상으로서 구별합니다. 요거는 로우 그레이드는 셀룰러 ATP아는 있으나 스트럭처럴 ATP아는 없는 거죠. 스트럭처럴
구조적 이행은 없습니다. ATP야. 요거는 두 개 다 있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결절이 이 로우 그레이드에서 하이 그레이드로 가면 우리 간은 브라스프라이를 두 군데서 받지 않네. 헤파틱 아트리에서 받고 또 포탈 베인에서 받고 두 군데 다 받는데 하이 그레이드 디스플라시 하면 포탈 베인이 줄어드는 거죠. 포탈 베인이 브라스프라이 적어지는 거죠. 그게 세포의 형태도 세포가 형태도 변하고 세포 형태가 좀 스몰 셀 체인지를 일으키죠. 스몰 셀 체인지를 일으키고 체인지를 일으키는데 요거는 이제 그 포탈 베인은 괜찮은데 이쪽 되면 포탈 베인이 줄어듭니다. 포탈 베인이 감소가 되죠. 그래 되면 결절이 어떻게 되냐면 요 결절이 하이 그레이드 디스플라스는 결절이 페시 어큐뮬레이션 돼가 고에코로 되는 수가 많습니다. 고에코로.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로우 그레이드, 하이 그레이드는 우리가 초음파상으로 구별이 안 되고 조직학적으로 구별되고 크기는 1cm에서 보통 1.5cm 물론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이 그레이드 중에서 이 폐시 어큐뮬레이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에 폐시 어큐뮬레이션 되는 경우는 두 가지죠. 첫째는 세포로 폐시 많이 들어오는 경우. 그렇죠? 두 번째 경우는 세포에서 폐시 익스크리션이 방해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에 폐시 많이 들어오는 것은 대체로 마크로베시큘라 폐시인데 세포에서 익스크리션이 잘 안 되는 것은 마이크로베시큘라 타입 폐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펫 리버도 마이크로베시큘라이 더 나쁘고 마크로베시큘라는 그렇게 나쁘지 않죠. 예,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예, 이해됐죠. 그래서 고에코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디스플라스틱 노즐 HCC 포사이. 디스플라스틱 노즐이 있는데 디스플라스틱 노즐인데 여기에 HCC가 생기는 거죠.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HCC에서 더 생기면 스몰 HCC가 되는 거죠. 스몰 HCC는 크기가 2cm 이하입니다. 2cm 이하. 스몰 HCC. 그래서 스몰 HCC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early HCC, progressed HCC. 요거는 early 경계가 불분명한 경계가 분명한 것. 그렇죠. 자, 근데 사실은 용어를 혼동이 되었습니다. 스몰 HCC라고 하는 것은 사이즈를 말하는 겁니다. 크기가 2cm 이하를 스몰 HCC라고 합니다. 스몰 HCC 중에서 경계가 불분명한 걸 early HCC라고 하고 경계가 분명한 것은 프로그레스 HCC입니다. 그렇게 스몰 HCC는 사이즈를 따지는 거고 early H 프로그레스는 2cm 스몰 HCC에서 경계가 분명하냐 분명하지 않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제 용어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직학적으로는 HCC를 분류를 하면 well differentiated HCC, moderate differentiated, poorly differentiated, well differentiated, 고분화형, moderate differentiated HCC, poorly differentiated HCC 이렇게 이제 구별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클래식한 HCC를 moderate differentiated 클래식 HCC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조직학적 분류인데 조금 이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HCC가 되면 우리 조직학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하면 HCC는
조직 소견은. 자, HCC는 세포들은 작아집니다. 세포가 작아지고 정상 세포가 작아지고 세포의 밀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세포의 안에 그 포탈베인과 바일 닥터가 없어지고 튜머 베슬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세포가 많이 증식되는 거죠. 증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H 조직에서 well differentiated HCC하고 moderate differentiated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well differentiated HCC는 아주 튜머 베슬이 발달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발달이 적죠. 여기는 moderate differentiation은 튜머 베슬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있는 거죠. 튜머 베슬은 하면 종양이 이제 튜머 베슬이 생기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우리 정상적인 리버는 헤파틱 아트리 포탈 베인이 포탈 1에서 합쳐져가 사이누소이드로 들어가는데 HCC가 생기면 포탈 베인이 없어지고 튜머 베슬 헤파틱 아트리인데 그거는 그냥 헤파틱 아트리고 종양혈관이 생기는 거죠. 종양혈관이 생기가 우리 몸의 베슬에다가 꼽아가지고 피를 뽑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돗물을 받는데 정상적으로 계량기를 통했는 게 아니고 불법 간에다가 나무 수도 간에다 박아가지고 피를 바로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 블라드 플로우는 헤파틱 아트리 포탈 베인 믹스가 어디로 갑니까? 헤파틱 베인으로 가잖아요. 가가 빠져나가는데 튜머가 되어버리면 헤파틱 아트리에서 튜머 베슬에서 피를 다이렉트로 끌어와가지고 드레인을 헤파틱 베인으로 가는 게 아니고 포탈 베인으로 션팅시켜버린 거예요. 주위에 있는 포탈 베인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early enhancement, early washout이 생기는 거죠. early enhancement. 종괴가 빨리 조형이 되고 early washout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washout 생기는 거죠. early enhancement, early. 그게 종양이 이제 다이를 쏘면 이 다이를 인해서 이렇게만 다른 주위의 간 조직은 아주 조용히 안 됐는데 HCC 부분부터 먼저 조용히 되거든. 튜머 베슬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혈관이 많은기 때문에 조용히 빨리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위의 간이 포탈 페이스 되면 포탈 베인을 받아가지고 조용히 되는데 여기는 포탈 베인이 없으니까 조용히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포탈 베인. 그 대신에 이 헤파틱 아트리에서 나오는 블러드 플로우가 션트를 이렇게 가지고 포탈 주위에 있는 포탈 베인으로 피를 보내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포탈리 페이스에서는 오히려 인핸스먼트가 빠지지 않나요? 이해가 되셨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소리예요. 근데 모더레이트 디퍼런시에이트는 이게 생기는데 웰 디퍼런시에이트 HCC는 튜머 베슬이 발달 안 돼가 early enhancement, early washout이 잘 안 보이는 수가 많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다이나믹 CT로 잘 안 되고 프리모 비스타 하는 조형제를 사용해가 MRI로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웰 디퍼런시에이션은 MRI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MRI로 진단.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HCC가 여기서 더 진행되면 스몰 H, 어드밴스드 HCC가 되면 HCC가 이렇게 커지고 주위에 헬로도 생기죠. 헬로도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HCC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죠. AL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게 뭐 책에 보면 굉장히 오래된 이거 20세기 초에 나왔는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AL 클래시피케이션. 브람스 좋아하시는 분이 클래식 음악에 브람스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브람스가 HCC로 죽었거든요. HCC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브람스가 불우하게 컸죠. 어릴 때 집안이 함부르크에 거기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술집에서도 피아노 치고 이렇게 굉장히 조금 어린 시절에 알바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환경에서 컸으니까 아마 바이럴 헤파타이티스에 걸릴 수 있는 모양이에요. HCC로 줄였어. EGR 클래시피케이션은 세 가지로 있죠. 결절형, 결절은 노듈러 타입이죠. 그 다음에 괴상형, 괴상하다는 게 아닙니다. 덩어리 결절입니다. 충북 괴상 그겁니다. 덩어리 결절입니다. 메시브 타입. 그 다음에는 미만형이 있습니다. 디퓨저 타입입니다. 디퓨저 타입. 그러면 결절형이라고 하는 것은 종괴가 팽창성 발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은 자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팽창성 발육, 침윤성 발육이 있죠. 팽창성 발육. 종괴가 커져가 이렇게 결절을 형성하고 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주위에 헬로가 생기죠. 헬로를 하면 저에코로 이렇게 보입니다. 종괴가 커지면 주위 조직을 컴프레션 해버리죠. 컴프레션에가 파이브로시스가 생기고 또 묘하게 콜라제너스 체인지 또 세포들의 네크로시스 일으키고 이렇게가 헬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안에는 보면 이렇게 모자이크 패턴을 보입니다. 모자이크 패턴을 생기는 메커니즘은 책에도 나오지만 이 조직이나 이게 구성이 틀릴 수도 있고 이 종양이 커지면서 이렇게 팽창하면서 이렇게 주위에 있는 캡슐이 이렇게 들어가는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이런 패턴을 보이게 되는 거죠. 모자이크 패턴. 이 결절량은 슬로우 그로잉하는 종양이죠. 래피드 그로잉하면 이런 거 안 생기죠. 그 다음에 메시브 타입을 하는 것은 초음파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포탈빈이 큰 한 세그멘트나 이렇게 크게 이렇게 보이죠. 경계가 불분명하고 내부는 헤테로지너스한 있고 불균질한 내부에 있고 이거는 왜 생겨났냐면 요거는 침윤성 발육이죠. 침윤형 발육입니다. 그게 종양이 생겨가지고 요 포탈 베인을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종양이 포탈 베인을 따라가 주위 조직을 파먹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팽창이 아니고 침윤형으로 생기는 거죠. 그 이 안에 조직에는 HCC도 있고 정상 간 조직도 있고 섞여 있는 거죠. 캡슐을 만들지 않죠. 그러니까 침윤형 발육이 있는 거죠. 미만형은요, 이게 작은 결절이 깔리는 거죠. 이거는 이제 결국은 종양이 암세포가 이렇게 포탈빈을 터가 간에 쫙 퍼지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결절이 깔리는. 그래서 우리가 결절형은 초음파로서 진단이 좋지만 메시브 타입이나 디퓨저 타입은 놓칠 수가 있어요. 마치 리버 시로시스나 헤파타이티스, 패티 리버로 오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포탈빈을 보는 거죠. 이 종양들은 퍼지는 게 포탈빈을 따라가니까 포탈빈이 갑자기 옵스트럭션 되거나 포탈빈 안에 종양이 튜머 스롬보시스가 있거나 이러면 LC로 생각하거나 패티 리버 생각해서는 안 되죠. 반드시 디퓨저 타입이나 메시브 타입을. 그래서 우리가 리버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포탈빈이 괜찮으냐, 괜찮지 않느냐. 포탈빈이 어브라프트하게 끊기지거나 포탈빈이 딜라테이션 돼 있거나 포탈빈에 에코제닉 머티리얼이 있으면 이거는 반드시 HCC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늘은 첫 번째 시간 리버의 간단한 강의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습하겠습니다. 실습하고 또